모든 재료는 자기만의 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온 흙을 파서 벽돌을 만들자. 공원 차원의 레노베이션을 해서 구정 아트센터. 저희 이타미준이라는 건축가는 귀화를 안 하신 한국 분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셨던 분이고, U자가 무속 U자예요. 이게 일본에 활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뭐 본인 작품도 발표도 하고 그러겠지만, 일본에서 그 데뷔 작품을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신건축이겠죠. 신건축의 데뷔 작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U자가 활자가 없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기록윤 선생님이라는 그 작곡가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곡가시죠. 그 대중음악 작곡가 기록윤 선생님이 요시야 준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일교포면은 귀화 안 한 제일교포가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는 거란 정말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땐 더 쉽지 않았어요. 건축가를 나와서 취직이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드로잉 실력이 굉장히 좋으셨고 투시도를 엄청 잘 그리셨는데, 근대 건축의 아버지, 현대 건축의 아버지 단계겐조 사무실에서 투시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정말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실 때, 스케치북을 끼고 어디서 뭐 사무실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나가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재즈 기사땡에 가서 매일 이제 그림을 그리셨죠. 그때 그 재즈다방의 사장님께서, 야, 너랑 진짜 닮은 사람이 있다. 걔도 한국 사람이란다. 한번 니네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셔갖고 주선을 해서 만나게 했는데, 그분이 기록윤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윤 선생님이 요시야 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너무 두 분이 친해지셔갖고 의형제 사이가 되셔갖고 매일 붙어 다니셨어요. 네가 작가로서 살고자 한다면 펜네임을, 작가명을 하나 짓자. 나 준, 나 요시야 준이잖냐. 나 준, 너도 준 해라. 우리 의형제 사이 아니냐. 그래서 내 고국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30대 초반에 오사카에 있는 이타미 공항을 통해서 고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다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국제인으로 살 거야 라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공항의 이름을 따서 이타미, 그리고 기록윤 선생님의 요시야 준 이름을 따서 이타미 준이라는 이름이, 이 여건이, 최초의 여건이 참 좋았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게, 70년대에 그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이 여건을 들고 여행을 다녔을 거잖아요. 근데 70년대 우리나라 여건을 가지고 유럽을 여행 다니는 사람은 정말 없었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 여건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 직업명을 쓰게 돼 있었어요. 아키텍. 그래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그래? 너 건축가야? 그럼 인정. Please. 그래서 호텔에서 저거 하나 때문에 들여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타미 준이라는 작가명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여전히 이타미 준이라는 건축가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계나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도. 네,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어느 강의를 가나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다니죠. 네. 집에 불이 나더라도 족보만큼은 가슴에 지니고 도망가라. 저희 할아버지 생각에 장남만큼은 일본 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건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그 시골에서 유동영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일본 학교를 보내셨고, 그러니 얼마나 이 핍박을 늘 이렇게 누군가 나오더라도 때리거나 이렇게 맞는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러고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도대체 한국이 뭐 어디냐,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해서 처음 오사카에 있는 이타미 공항을 통해서 방문을 하죠. 한국에 오신 순간 한국의 건축에 완전히 매료를 당해버리시죠. 그때부터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되세요. 한국과의 사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간, 한국의 건축가 문화, 한국의 건축가 예술,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조 민화, 이런 책들을, 시리즈들을 막 내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공간이라는 책은 일본의 소개된 한국의 건축이 소개된 최초의 책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정말 도면을 너무 보고 싶은데 당최 정통 건축의 도면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실측해서 평면 그리고 인면 그리고 단면 그리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한국의 건축을 내고 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자료를 아카이브를 꽤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신문기사 스크랩된 책이 하나 더 발견이 됐어요. 이게 보는데 아사히 신문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 한국의 공간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숨겨도 모자랄 판에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건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일본에 알리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만큼 본인이 차별을 당하던 말든 주류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던 말든 한국의 아름다움을 너무 순수하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본에 그만큼 알리고 싶으셨겠죠. 75년도에 먹의집 개소한 첫 번째 사무실의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 프로젝트로 이타미준을 일본에 알릴 계기가 됩니다. 이 작품이 상점건축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모든 재료는 자기만의 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먹색으로 다 통일을 하고 이 천장은 나무에 먹색을 칠한 거고 벽은 먹색의 패브릭 그리고 바닥은 전석이 깔려 있습니다. 96년도 이런 그 빈티지 스타일, 그러니까 침목을 가구화하고 그리고 버려진 침목을 가지고 바닥에 깔고 뭐 이런 인테리어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국도 90년대나 유행을 했었고 일본에서도 그 시기 7, 80년대 일본의 동경의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버려진 폐자재를 갖고 그걸 인테리어 재료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었던 얘기였던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그 70년대에 해화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은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때 관악으로 이전하기 전에 이전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해화동 거리를 다니다 보니 서울대학교 도서관 건물을 이제 철거하는 중에 운 좋게 아버지가 이제 또 그 이야기도 들으셨지만 지나가셨던 거죠. 근데 저 아름다운 일본에는 없는 저 붉은색의 그 붉은 흙으로 만든 저 붉은 벽돌이 버려지는 모습을 보신 거죠. 그래서 현장 소장을 찾아서 내가 저 붉은 벽돌을 좀 사가면 안 되겠냐 하셔갖고 물론 돈을 내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신 거겠죠. 해서 그 한 약 15,000여 장의 붉은 벽돌을 배에 싣고 동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벽돌로 만들어진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벽, 바닥 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건물을 감싸고 있던 붉은 벽돌로 지어졌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요구되는 면적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너무너무 로우코스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묘안을 내신 게 이 땅에서 나온 흙을 파서 벽돌을 만들자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 현장 소장님과 함께 이 사이트에서 흙을 파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찍어내십니다. 이 프레스 기계, 손으로 찍어야만 한 프레스 기계였어요. 그 프레스 기계로 한 장 한 장 찍어내서 초벌 상태의 벽돌을 구축해서 만든 온양미소박물관입니다. 82년도 고작 37살에 만든 거예요. 제가 진짜 제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너무너무 천지신 것 같습니다. 천지신 거죠. 그게 구정아트센터가 온양에 있잖아요. 그 아산 근처다 보니까 충무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을 모티브로 해서 이 온양미소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의 형태에서부터 모티브가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기네 탑은 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석재상을 가십니다. 이태미 주님. 석재상을 가셔갖고 내 재료를 뭘로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 화강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화강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네모반듯하게 잘 잘라지고 가공된 돌들을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그 짜투리 돌들입니다. 잘라진 짜투리 돌들이 이렇게 한쪽에 파일링 돼서 있는데 그걸 보고 이거다 유레카를 하시죠. 그래서 그 석재상 사장님한테 가서 저 이 돌을 사고 싶소 했더니 그냥 주겠소 하시면서 공짜로 여기에 배달까지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그분은 여기다 사실 쓰레기를 갖다 버리신 거고요. 저희 아버지는 득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똑같은 재료를 갖고도 누구 눈에는 쓰레기였던 거고 누구 눈에는 보물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 눈에는. 이 포도호텔이 있어서 아마 한국에 이타미 준이라는 건축가가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2001년도 그 포도호텔 그 감리부터 제가 아버지한테 합류해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 포도호텔이라는 거는 핑크스라는 제주도에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골프장 그 오너분이 홍케 가마도야라는 일본의 3대 식도락 회사의 오너분이세요. 그분도 제일교포 분이신데 그분 부모님의 고향이 제주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꿈을 부모님의 고향에서 내 꿈을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80년대부터 땅을 사기 시작을 하십니다. 핑크스 골프장 부지를 사시고 그리고 그 골프장 내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러분도 호텔인데 객실이 27밖에 안 돼요. 이 지붕을 덮고 있는 징크라는 소재가 지금은 많이 흔하지만 이 징크라는 소재에 티타늄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징크라는 소재를 지붕 소재로 쓴 최초의 건물인 것 같은데 이 티타늄 성분은 그 골프 드라이버의 주된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타늄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는 징크 소재를 재료로 또 선택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네. 이 바닥이 이제 이 호텔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호텔 운영팀하고 회의를 합니다. 설계 회의를 하는데 호텔 운영팀에서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 바닥을.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호텔들이 여러분들 다 반질반질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복도는 다 카펫으로 깔려 있죠. 왜냐면 캐리어 끄는 소리가 이제 객실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도 객실 바로 앞은 카펫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만큼은 슬레이트 민트석으로 깔았는데 그때 운영팀들이 안 됩니다. 룸서비스 할 때 소리 나서 안 됩니다. 근데 이 훌륭한 건축주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가장 불편한 서비스를 했을 때 손님들의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거다. 들고 서비스해라 해요. 끌지 마. 왜 니네들 들고 하니? 그냥 들고 이 쟁반 들고 서비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지켜주십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상의를 하세요. 미술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술관 엄두가 안 난다. 왜냐면 관리도 해야 되지, 큐레이터도 뽑아야 되지, 때마다 전시 기획도 해야 되지, 시크릿 걱정이 또 되지.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관리가 필요 없는 미술관을 만듭시다.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물, 바람, 돌을 컬렉션하는 파빌리온 형태의 미술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세요. 근데 이 또 훌륭한 건축주분께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이 무릎을 치시면서 너무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 하늘에서 봤을 때 물을 프레이밍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걸어 다닐 수 있는 저 복도 공간이 하늘에서 봤을 때는 액자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물을 컬렉션한 거고 그리고 제주의 하늘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계구부를 뚫은 겁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온통 먹색으로 칠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밤에 여는 미술관이 아니거든요. 낮에 들어가면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겠죠.
잠시 잠깐 시각은 닫고 바람의 촉각과 청각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나무 루브와 루바 사이가 11mm의 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주도 바람 많잖아요. 대부분의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은 날 풍미술관을 가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자체가 바람의 악기입니다. 자, 성미술관. 이 돌을 주인공화하기 위해서 조연 소재로서 콜텐 철판을 쓴 겁니다. 저희 아버지랑 콜텐 철판을 쓰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버지하고 성미술관 갔을 때 저랑 저희 아버지랑 하이파이브 했어요. 육지에서 썼을 때 콜텐 철판의 색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는 해풍이잖아요. 바닷바람, 소금바람이잖아요. 이다 보니까 색이 훨씬 짙어지고 그리고 정말 아주 오래된 몇십 년 된 가죽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색깔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하고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현된 사상이 아니면 실로 새로운 오리지널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현대건축은 오브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소성, 역사, 정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없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포도호텔에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포도호텔이 2001년도에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점심 먹으면서 앉아 있는데 20대의 학생들, 친구들이 계속 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돈을 모아서 20, 30대의 친구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고 꽤 비싸잖아요. 여전히 포도호텔은 묵고 싶은 숙소의 1위에 뽑힐 만큼 모두의 건축하는 사람 일반인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포도호텔은. 근데 포도호텔이 2001년도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25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렇게 핫플로 남아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생긴 그런 호텔들인데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이거 자기 왔다라는 인증 올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무릎을 쳤어요. 아버지가 한 말이 이 말이구나. 그 지역의 에센스로부터 그 문맥에서부터 에센스를 추출해서 열매로서의 건축을 했을 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현재성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게 이거구나. 아마 포도호텔은 이타미준이 설계한 홋카이도의 교회도 91년도입니다. 여전히 일본에서 핫플이고 여전히 홋카이도에서 결혼식 하고 싶은 교회의 손꼽힙니다. 포도호텔 건축이라는 건 노후화는 되겠죠. 근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현재성을, 사실성을 획득을 할 수 있겠다. 포도호텔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왜? 에센스를 뿌리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구나를 저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이타미준 건축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제가 처음 사이트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흰색 백마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왔니? 하면서 여기다, 여기다 그랬던. 그리고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설계를 해서 정말 철저히 이타미준을 의식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이타미준 클라이언트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만든 거고요. 유희와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이타미준의 건축 의식, 이타미준의 작품들을 담기 위한 그릇에 충실하고자 한 유동형 미술관입니다.